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초보자가 이제 중수를 넘어가고 운전석에 앉아서 기사 프로가 됐을 때의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인터뷰를 좀 했어요. 우리 여기 같이 일하는 팬 동생이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 팬 있죠? 꼭지만 보이는데 지금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마침 용케 그 차를 이제 타기는 했는데 아직 실력은 C급이나 B급 사이 정도 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동생한테. 야, 형, 네가 인터뷰를 응해주면 형이 여기서 널 피드백을 좀 해주겠다. 형이 좀 가르쳐줄 테니까 네가 형을 위해서 인터뷰를 좀 해줘라.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수락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 인터뷰는 제가 중간에 껴서 올리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어제 이제 황당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저께 이제 일을 하다가 그 흑마기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AC빔을 걸어가지고 놓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반장님이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새끼야, 너 내려 하고 나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동생에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함께 소개도 받고 우리 인터뷰를 좀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하나 이렇게 섭외를 좀 했어요. 이 친구는 같이 일하는 팬을 타고 있는 지금 친구예요. 근데 요즘 내가 올리고 있는 방송에 딱 적절하게 초보지만 중수에 거의 가고 있는, 장비는 올라가서 하고 있는, 그거 장비를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근데 실력은 그닥 아주 A급은 아니지만 이제 한 C급에서 B급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젠가 아무튼 특별한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자, 한지는 성함부터 한번. 네, 이름은 흥승민. 어떻게 섭외했냐면, 내가 여기 현장에 일하면서 내가 좀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인터뷰의 조건이 여기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인터뷰를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형님이 많이 도와준다고 인터뷰를 해줬다. 그래서 아주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잠깐 잘 찍고 있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자, 지금 배운 지는 얼마나 됐다고? 배운 지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2년. 자격증 따고 지금 한 지가 2년 정도? 네. 그리고 장비는 그러면 언제 올라갔어? 지금 장비 기사 시작한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그럼 1년은 옆에서 좀 도우면서 이렇게 좀 하다가, 구경도 하다가? 아니요, 그런 거 처음에는 없이? 그냥 회사 있잖아요. 두산 거기. 두산에서 네, 내구 테스트. 네네. 오. 거기 1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참. 근데 이제 엊그저께 네. 이게 띠장을 걸다가 네. 여기 밖에 있는 요 띠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승민이가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반장님이 하다가 존나 깜깜한 거야, 갑자기. 존나 깜깜해가지고 반장님이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냐면, 너 내려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불행히도 반장님이 장비를 하시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반장님이 올라가고 얘는 밖에서 구경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 그때 기분이 어땠었어?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밖에 이 처음이지. 네, 아니 있었는데요. 네. 좀 그런 경우 몇 번 있었는데.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와 하고 네, 그런 적은 반장님이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어. 네. 나도 처음 봤어, 솔직히. 근데
너무 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웃기고 솔직히 형도 고생 많이 하고 옛날에 원형탐부터 막 생기고 그랬거든. 그래서 난 그 마음을 진짜 이해하거든. 아, 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옆에서 잘 도와주더라. 또 막 용접하는 데서 뭐 또 잡고 있고 막 그러던데. 네. 응,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 또 이 자세였어. 또 이렇게 손 모은 자세로 이렇게 저기 계속 서 있고 막 까대기를 도와주고 그러더라.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요? 막 지금 힘들잖아. 네, 너무-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네. 응. 좀 솔직히 짜증도 나고. 예? 네. 성격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예? 근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겠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일을 쭉 할 거야?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요. 그냥 일단 무조건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힘든 시기가 오면 네. 뭐 확실히 버티고. 응? 네. 어떡하겠어. 응? 때려치지 않는 이상. 응. 자, 초보자들이 아직 많이 영상을 볼 텐데 네. 이 초보자들 승민이는 그래도 올라가는 있잖아. 운전석에 올라가는 있잖아. 거기까지가 진짜 힘들거든. 뭐 올라가지 아직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 한마디 좀 희망적인 말을 한마디 해준다면 한마디 좀 그래도 그 선배로서 응? 네. 응? 먼저 올라가 있는 응? 조금 올라가 있잖아. 그래도 자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좀 그 응원의 말을 한번 하겠어? 저도 아직 근데 그래도 한마디 해줘. 그래도 힘을 내라고. 응. 네. 처음엔 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승민이도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이 동생이 앞으로 제가 그 작업 영상을 올릴 때 조금씩 비치면서 보일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피드백 좀 해주기로 했어요. 인터뷰를 응원은 조건으로. 그래서 앞으로 얘가 이제 커가는 모습을 오늘 이따가 콘크리트도 쳐야 되거든요. 저 차가 내려와서 제가 승민이가 타고 있는 차인데 일로 내려서 콘크리트도 쳐야 되는데 제가 전화로 일 지시하고 있어요. 지금 얘는 참 그래도 운이 좋아. 예? 운이 좋아.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진짜 좋아. 네, 좋은 거야. 네. 형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빨리 더 했을 거야. 이게 일단 하는 모습도 제가 좀 찍어보고 내가 콘크리트 치다가 부장님이 나보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못 올라간다고 했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승민이가 이제 콘크리트 칠 때 얼마나 헤매는지도 내가 이따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인터뷰를 잘 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그 저번에 2부에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다 보면 오늘은 3부인데 2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중점적인 말은 뭐였냐면 내가 차를 올라가게 됐다면 차 관리를 좀 하라는 거였어요. 예? 차를 그리스도 좀 주고 운전도 좀 깨끗이 하고 겉대도 좀 닦고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궁극적으로 장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니 그렇게 하고 나라시 같은 것도 내려가서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눈마다 틀리니 그런 것을 자주 좀 보자 이런 거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날방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날방도 많이 나가야 되고 기사 때처럼 지금 쟤는 날방이 다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긴 것 같아요. 승민이는. 근데 이렇게 좀 진짜로 이렇게 막 날방처럼 이렇게 어떤 현장에 들어와서 관리자가 그것을 어떤 좀 봐줄 수 있을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그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잘 기회가 돼서 나도 카바를 쳐줄 수도 있고 과장님이 또 관리자분께서 예쁘게 봐서 함께 하는 걸로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함께 하는 걸로 일단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저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력이 쭉 늘잖아요. 그러면 저 때부터는 영상도 좀 많이 보는 게 좋고 친한 지인 같은 분들하고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어떤 장면들이 다 공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날방을 다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낙하 같은 것은 갖고 다니는 게 좋다고 봐요. 줄자 같은 거나 낙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장비를 조금 타려면 앞에다가 수평자도 하나 놓고 좀 차가 반듯한 것도 좀 보아가면서 내 차가 지금 반듯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터프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터프하기를 할 때 특히 줄 터프하기 같은 거를 이제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라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프로가 됐다면 그런 말씀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말, 그리고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쪽에다가 이제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을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왜? 그 사람은 시켜놓고 가면 난 그 얘기를 듣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가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정확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현장에 가서 정확히 이해될 때까지, 창피해 하지도 말고 이해될 때까지 확실히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하 같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 이쪽에 지금 면이 이렇게 쭉 생기고 있잖아. 이런 것도 옆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낙하로 살짝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센스 있게. 그리고 줄자 같은 것도 있으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장비에 없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터프하기에 대해서, 줄 터프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직선으로 줄 터프하기를 뭐 1m 50m로 쭉 반드시 그대로 파야 된다. 그대로. 그러면 라인을 처음에 그려주잖아요. 안 그려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일단 그릴 거야. 라인을 그렸다면 차를 정확히 가운데다 앉히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가운데라면 여기다 라인을 샜는데 윙을 해서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윙을 해서 보면 여기가 한가운데 센터 여기에 있으면 안 돼. 왜? 붕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선은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에 선은 한 30cm 뛴 상태. 여기에 여가 센터예요. 여가 센터예요. 여가 센터고, 그러면 선을 여기다 두고 가요. 선을 볼 때도 윙을 해서 봐야 돼. 왜? 옆에서 보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3단 한가운데도 윙을 해서 쳐다보면 한가운데 센터가 한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약간 붕대가 있으니까 30cm 뛰고 여기 사이 정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터프하기를 할 때 백밀러로 보면 내 차가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알 수 있어요. 백밀러를 쳐다보면. 왜냐면 빗물바지 같은 거, 빗물 카바 같은 것이 있으니까 쭉 보면 바퀴랑 해서 내가 반듯한 건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윙을 하면 안 돼요. 윙을 하지 않고 쭉 그대로 윙 안 하고 그냥 당겨야 돼. 터프하기를 이렇게 터프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길면 윙 안 하고 바닥까지 봐놓고 삼날 넓이만큼 노리를 준다든가, 더 깊다면 삼날보다 어디만큼 노리를 준다든가 해서 여기서 이렇게 노리를 쭉, 예를 들어서 면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 끝자리를 쭉 대고 당길 때 쭉 와서 삼날만큼, 삼날에 30점 뛰면 30점만큼 오고, 여기서 예를 들어 삼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쭉 당겨갖고 삼날하고 딱 대주면 돼요. 이렇게 삼날하고. 그러면 이 길이가 그대로 반듯하게 나옵니다. 대신 이제 핵심은 반듯한 상태에서는 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윙을 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잡아야 돼요. 이건 사실 되게 지금 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뭐 우습게 생각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터프하기를 뭐 땅을 파는 걸 주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펜도 마찬가지예요. 붕대가 오른쪽에 있는 걸 감안을 해서 그 가운데 트랙 어느 부분 정도의 그 선을 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놓고, 봉투도 마찬가지고 3날에 어느 부분에다 둘 것인지 오른쪽으로 약간 쏠리는 상태를 두고
하면서 싱을 하지 않고 톱하기를 하면 어떤 그 정확하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이제 그러면 한번 뭐 시범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흉내를 내본다면, 가운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선이 그어져 있다. 선이 쭉 그어져 있다. 그 밖에도 뒤에도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 쪽으로 약간 쏠리게끔 놔두고 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차가 반듯하다 항상 말 딱 갖다 대면 방아리가 딱 센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센터야. 그러면 싱을 하지 않아야 돼요. 싱을 정확히 가운데를 놨다면 그대로 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당기면 이만큼이야. 탑하기를 완전히 했어요. 밑에까지 완전히 했어.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 물릴 때는 뒤편을 가서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을 싱을 해서 쳐다본 상태에서 가야 돼요. 직진을 해서 여기다가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정도쯤에다가 딱 놓고 딱 이렇게 가게 되면 줄톱바퀴는 매우 반듯해요. 거의 이거는 구조상 틀어질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줄톱바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줄톱바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반듯하게. 대신 나이를 잡아, 물론 이제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가운데다 두고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잡아버릴 수 있거든요, 능력이.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반듯하고 안정적이고 하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프로가 됐다면 날방도 다니고, 내가 뭐 문짝도 순간순간 일할 때, 사람들하고 일할 때 문짝도 잘 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가 점점 됐다면 이제 차를 사는 거를 다 꿈꾸잖아요. 네, 꿈꾸게 되는데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4부에서 마무리를 질까 한 분 더 갈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프로가 돼가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고 나서 어떤 내가 이제 차 같은 것도 이제 보고 관리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사는 기준은, 장비를 사는 기준은 조금 더 돼도 돼요. 왜냐면 기사 때 쫓겨나는 것과 차주 때 쫓겨나는 것은 상황이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일을 좀 잘할 때 차를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사는 그래도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쉴드 같은 걸 좀 나를 보호를 좀 해줘요. 차주들이 그래도 일을 굴려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차주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커버가 안 돼, 커버가. 그래서 차주가 되는 것은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늘어가면서 어택트먼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필터를 달고 해볼까, 레벨기를 달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레벨기 같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레벨기를 달면 그냥 한 10년 한 사람하고 뭐 다른 부분 말고 나라시는 레벨기가 내가 초보에 있다, 근데 차준대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더 낫을 수도 있어. 뭐 동작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차주가 훨씬 낫지만 실제 레벨을 재봤을 때 누가 맞냐는 레벨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낫아요. 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장비를 할 때 레벨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틸트는 독약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틸트 있으면 잘못하면 왕따당할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틸트는 내가 내 현장이 있고 혹은 틸트를 달고 현장을 갈 수 있는 상황, 이때 다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비를 이제 어떤 장비를 타는 게 좋을까, 어떤 회사 차를 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정답은 따로 있지 않아요. 정답은 따로 있지 않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차들을 잘
좀 특이사항이라고 생각해보면 장단점을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케타를 많이 안 탔으니까 케타를 제가 탄 적이 있었으니까 케타를 얘기하면 케타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숙만 해준다면 굉장히 편해. 근데 조금 답답함이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좀 느린 것처럼 느껴져. 이게 튀지는 않아요. 되게 안정적이야. 뭐 나라시 생각보다 잘 돼요. 나라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몰라서 하는 얘기야. 3단 부분은 원래 나라시가 잘 안 돼요. 3단 부분은 원래 나라시가 안 되는데 쭉 뻗었을 때 케타만큼 나라시 되는 차는 없어요. 제가 타본 결과. 뭐 볼보 요즘 나라시 잘 된다고 하는데 케타가 더 잘 돼. 진짜로. 이게 안 타실 분인지 모르지만 쭉 뻗어갖고 끝까지 뻗어갖고 당길 때는 그냥 그대로 따라와요. 땡기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고 조금 느린 거. 제가 탔을 때 제가 이제 못한 이유는 제가 이제 타다가 이제 안 탄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성격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좀 멘탈이 깨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케타를 정리를 하고 이제 두단차를 샀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적응하면 좋고 그리고 외모상 예쁘고 그리고 조금 기계적으로 손이 많이 가지만 오래 쓰는 데는 케타만큼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 없다. 근데 약간 느린 거. 연속 동작은 빠른데 연속 동작은 국산차보다 더 빨라요. 근데 단동작이 조금 느려서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보시겠고 볼보차는 많이 타보지는 않았어요. 볼보차는 전반적으로 평점이 높아요. 볼보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라시가 좀 되게 부드럽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즘 볼보차들 참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나중에 부품대가 좀 비싼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원래 6기통을 싫어해요. 아니 4기통을. 시끄럽거든. 내가 케타 탈 때도 좀 그런 면을 느꼈었어요. 케타는 되게 반응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시끄러워. 그리고 좀 장기간 탔을 때 되게 까락까락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게 깔깔깔깔 하는 그런 소리들이 되게 듣기가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두단차를 그냥 타요. 두단차의 장점은 이제 6기통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수리가 편하다는 게 장점이고 지금 제가 타고 있으니까 두단차는 일단 동작이 예민해요. 나는 그게 좋아. 나는 그렇게 좋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뭘 바가지를 몸에 보여드릴게. 이제 쭉 뭘 밀어갖고 쭉 그냥 끝에도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와서 끝에도 탁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 스피드 그리고 좀 탁탁 튀는 이런 어떤 되게 뭐랄까 예민해 차가.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좋아해요. 6기통과 그리고 어떤 두산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뭐 피카츄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난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올라운드 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다음에도 제가 지금 이제 두산급만 2대째고 케타해서 토탈 3대째인데 다음에는 두산 3 부분을 한번 가고 싶어요. 다음에 만약 기회가 돼서 장비를 바꿔야 때가 온다면 그때는 이제 3 부분으로 두산 3 부분 아마 전자식 네바가 나올 때쯤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신형으로 해서 3 부분을 한번 갈 건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장비를 선택할 때는 내 성향에 잘 맞는 차를 고르는 게 목적이지 어떤 차가 좋은 차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것이 좋은 거예요. 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 잘 맞는 게 좋은 거지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자는 매일매일 사랑해주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카드 갖고 벤츠 타면서 잘 살지만 어떤 여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매일 사랑해주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에 맞는 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차는 없어. 그런 것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차, 나한테 잘 맞는 차를 타면 그게 제일 좋은 차니까 기사 생활 할 때 이것저것 타보고 그게 잘 맞더라 그러면 그 차를 하면 돼요. 그래서 기사 생활도 필요한 것이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승민이가 지금 이제 콘크리트를 치려고 하네요. 아, 영상을 한번 가서 찍고 싶은데 부장님이 있으면 못 찍는데. 아무튼 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나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사기로 다치면 자그마한 일도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그게 빠질 수 있겠어요. 예. 뭐 대통령을 하든 뭘 하든 노가대를 뛰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몸 관리를 잘해야 몸이 재산인데, 근데 장비를 하면 옆에 사람 다치고 내 장비가 부서지고 이러면 힘드니까 일단 컨디션 유지를 잘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은 안 올릴까 해요. 다음 영상은 다른 거, 너무 이제 이게 좀 길어져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아주 제가 이게 아껴두었던 컨텐츠가 있어요. 랭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아무튼 안전하게 일 잘하시길 바랍니다.